10월 25일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박소연. 네, 같은 팀에 있는 심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라인이랑 틱톡 관련해서 들고 왔는데요. 오늘 네이버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우려 속에서 그래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라인 갖고 네이버 갖고 계시죠? 있습니다. 매우 슬픕니다. 네. 울고 계신 거 봤는데 이미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더 뭐 아주 크게 떨어지지 더 오늘 뭐 하루 만에 막 폭락을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슬프게 좀 지켜봤습니다. 네. 없나 주식 안 하시나요? 저 주식 안 해가지고. 여튼 일본에서 라인 야후 지분 문제가 불거졌고 또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매각에 서명을 했잖아요. 사실 그 미국 내 틱톡 금지는 어느 정도 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었던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라인이랑 틱톡이랑 큰 범주 안에서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각 나라에서 지금 그 외국 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좀 보안을 보안을 빌미로 좀 어느 정도 좀 경영권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명을 했어요. 뭐 하원 통과하고 네. 이제 뭐 상원 통과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미리 밝히긴 했지만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선 홍보를 위해서 또 틱톡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깔았다가 미국 정부로 들어간다라는 의혹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얼른 지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짧은 그 영상, 우리가 알고 쇼츠. 있는 쇼츠, 네, 많이 사실 다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추천 영상들이 좀 잘 떠서 한번 입소문을 타면 확 정말 훨씬 더 많은 이제 영향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인플루언서들에게 더 열광적인 어떤 폭발적인 인기를 좀 받았던 측면이 있죠. 쇼츠나 인스타 릴스와 똑같은 것 같은데 틱톡도 근데 왜 미국은 틱톡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알고리즘 추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 위치, 뭐 기기 정보, 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많이 보고 있느냐, 뭐 심지어는 텍스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누르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뭐 건강 정보라든지 뭐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틱톡을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앱보다도 유난히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가서 안보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요. 네.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회사지만 어쨌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국 거대하게 보면 공산당의 한 분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좀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로는 계속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저장은 텍사스주에서 하고 있고 유럽 사용자 데이터는 유럽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 라면서 이제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작년 5월 달에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의 전 임원이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베이징 본사를 통해 사업을 감시했고 핵심 공산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앱을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도 갖고 있다. 사실 되게 좀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추천되는 영상 같은 게 그냥 중국의 그런 그 중국 정부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영상 같은 걸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의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유저들도 뭐 데이터 넘어갈 수도 있고 사실 뭐 틱톡이 추천하는 그 컨텐츠에 우리나라 유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비슷한 구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국 이전에도 틱톡을 퇴출시키거나 사용 금지시킨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틱톡의 최대 어떤 시장 중에 하나였던 인도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를 시켰고요. 그 똑같은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란, 네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여기서도 틱톡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국 정부, 의회 이런 곳에서는 업무용 기기에서는 틱톡 앱을 아예 깔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좀 그런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요. 미국도 그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에 금지한 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튼 이제부터는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도 틱톡 못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못 사용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틱톡의 최대 주주를 바이트댄스가 아닌 다른 기업한테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못 쓰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거나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뭐 당장 퇴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사실 앞으로 몇 년간은 미국 유저들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게요. 일단 바이트댄스가 법적 다툼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길게는 뭐 몇 년씩도 걸리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또 바이트댄스에는 이렇게 9개월 안에 매각을 해라. 이런 기간이 좀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좀 뭐 기업 안에 내부에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변수는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이제 후보가 또 정권을 잡는다면 틱톡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임하던 시절 2020년도에는 틱톡 금지를 오히려 추진했었는데 지금 후보 시절인 지금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입장이 변했어요. 그래서 틱톡을 제한하면 페이스북이 너무 큰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면서 이 틱톡 금지 법안 자체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면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앙금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걸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이 그걸 듣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좀 주요 후원을 해주는 그 큰 손이 이쪽 그 틱톡 쪽에 계셔가지고 입장이 좀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페이스북을 꼭 집어서 사실 이렇게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유튜브나 인스타가 아닌가? 왜 페이스북을 꼭 겨냥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앙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튼 저희가 오늘 뭐 틱톡, 라인 주목하는 것도 다로 이 대목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국가 보안이지만 사실 자국 기업들한테 이익 주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엄청난 지금 이 틱톡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앱 분석업체 앱토피아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이용 시간 틱톡이 100분, 유튜브 90분, 인스타그램 60분 이렇게 틱톡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분 와 진짜 긴 시간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루예요? 뭐예요? 한 일주일인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단위는 일단 확인해서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여튼 뭐 틱톡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다 앞질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진짜 뭐 대단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당장 안 쓰게 틱톡이 정말 말 그대로 퇴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유튜브나 인스타가 수혜를 입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인도가 틱톡을 금지한 이후에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또 인도 자체 회사들의 이용자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플랫폼 이 유튜브에서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된다면 웃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일본 정부도 사실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에 대해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 것도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문제긴 한 거죠. 그렇죠. 그 바로 지난해 11월입니다. 일본 라인 야후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올해 2월 이 수치는 51만 9천 건으로 더 크게 확대해서 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이런 정보 유출의 배경으로 네이버에 너무 의존도가 강하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차 행정지도를 한 거고요. 근데 니네가 지금 낸 보안책이 좀 미흡해. 이러면서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놔라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메신저로 카톡을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라인을 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9,500만 명 유저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정말 네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지분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가 지분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정리를 하냐는 건데 지금 박소영 기자가 직접 제 손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약간 좀 허접해 보이기도 하네요. 만들 때는 되게 뿌듯했는데 이제 그 라인, 그 우리가 이용하는 그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사가 이제 라인 야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인 야후의 이제 최대 지주는 A 홀딩스라는 건데 64.5%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A 홀딩스는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로 이제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 야후가 운영하는 거는 네이버, 소프트뱅크 두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하는 거는 자, 소프트뱅크 너네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보다 가져라. 일본 정부가 자, 네이버 너네가 갖고 있는 라인 지분 팔아서 일본에서 나가라? 이런 한국 회사 좀 뉘앙스. 빠져라.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라인 야후도 일본 정부의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근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행정지도를 내린 건 아니지만 구두로 요청했다고 알려진 것 가운데는 아까 50대 50이라고 써 있는 그거를 소프트뱅크 비율 높여라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구두.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 회사 이게 지금 아까 저 중간에 있는 A홀딩스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각각 50%씩 출자한 회사인데 사실상 일본 회사로 만들어라.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소프트뱅크도 실제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A홀딩스의 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사서는 불충분하다.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은 좀 많이 사야겠다. 그걸 하려면 아예 이런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좀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울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 주식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파란색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요. 근데 물론 또 이제 오늘 증권사 보고서에는 어차피 라인야후의 실적 그리고 또 주가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 이게 실제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9,500만 명 이런 9,600만 명 이 이용자 수가 사실 엄청난 이 국민 메신저 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리고 어떤 이런 기업의 경영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게 정말 시장성이 없어서 내가 좀 정리하고 나오겠다 이런 건 사실 전적으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어떤 정부가 나서서 외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건지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본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라인넷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과 우리나라의 지분,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높아서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어느 정도는 사실 올해 일본 뭐 선거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국내 자국내 지지율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마도 좀 더 좀 특히나 왜냐하면 보수당 중심으로 좀 보수 인사들 중심으로 이 라인을 좀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이 라인 보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전 세계 주요 선거가 몰린 올해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나 여론 조작 등을 우려하기 때문.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일본 내에 어떤 여론 형성에 좀 마음만 먹으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의심 이런 거를 좀 약간 조장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국민들을 좀 자국 국민들을 좀 똘똘 뭉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런 좀 우려도 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영향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잘 협의를 해보겠다 소프트뱅크랑 이라면서 뭐 사실상 불응할 좀 뜻을 어느 정도는 좀 내비치고 있어서 좀 기업 간의 어떤 좀 협의 사항을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사실상 외교 뭐 문제로 좀 비화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정부가 측면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예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때 이런 이슈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이버도 그만큼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 시장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건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들기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라인이랑 틱톡 관련해서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음에도 또 앙골라에서 핵심 정리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